안녕하세요. 지인쌤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벌써 9월 중반, 하반기를 가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금 9월, 10월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을 이사 시즌인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에서 전국 시군구 단위로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포항 남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항시 거래 1등인 이유에 대해 관련돼서 콘텐츠를 제작해 봤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표지에 본 날짜를 보게 되면 2022년 1월과 지금 9월 11일 기간 동안에 전세입니다. 전세의 시세 증감률을 보게 되니까 경주가 굉장히 전세 증감률이 높습니다. 5%이고요. 그 다음이 북구가 3.3, 그리고 남구가 1.8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지역은 남구인데, 남구가 지금 1.8 정도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장 심리를 안 볼 수가 없죠. 지금 전국적으로 시장이 조정장인데, 그 조정장 속에서는 하락장도 있을 거고, 말 그대로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구분하긴 해야 됩니다. 이거는 KB 매수 우위 지수인데요. KB 매수 우위 지수 같은 경우는 특강도만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경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보를 보게 되면 옆에 지금 매수 우위 지수 값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7월 달부터 값이 확 떨어진 게 눈에 보이시죠? 색깔로. 이제 6월 27일이 50이었는데 지금 이제 7월 달 들어서 쭉 떨어져서 지금 최근에 6월 5일까지가 30. 굉장히 지금 심리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심리 지수를 쭉 연결하게 되면 이게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이고 쭉 연결하게 되면 평균 이상인 시점, 평균 이하 시점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보면 평균 심리 지수가 평균 이하 시점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최근에 굉장히 심리가 좋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좀 거래가 됐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심리도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포항 지금 상승장에서 얼마나 지금 상승을 했는지를 이제 남구, 북구를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매수하기에는 여러 지금 정책적으로 제한이 있는데, 상승 시점이 언제냐면 9년 11월. 요 시점은 전국이 동시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스타트 시점인데, 포항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19년 11월 1일과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포항 남구 같은 경우는 28.6%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30평형대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어요. 37.9%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연차로 보게 되면 지금 신축보다는 오히려 중축인 10년에서 15년차, 이 연차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가장 상승을 안 한 연차를 보게 되면 5년에서 10년차가 가장 덜 상승했다. 그래도 연차로 본다면 5년에서 10년차가 좀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20평 미만이 가장 상승을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지역이 아닌 비조정지역이죠. 말 그대로 비규제 지역인데, 북구를 보게 되면 남구보다 북구가 더 많이 상승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2%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규제 지역인 거랑 아닌 거랑 투자자들의 유입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 때문에 오히려 대장 같은 경우는 평당 가격을 보게 되면 738만 원이고,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는 673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남구가 더 대장인 거죠, 가격적으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가 더 많이 올랐다. 그 이유는 뭐 비규제 지역이어서 그럴 거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남구와 다르게 북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상승한 면적을 보니까 30평대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어요. 42.4% 있고, 아니네요. 20평 미만이네요. 이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0평 미만 64.9%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연차로 봤을 때도 지금 25년차 이상 구축인 거죠. 구축이 50.4%로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약간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구축인 거죠. 구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평 미만짜리 뭐 11평, 13평 이런 평형대인 거라
그 다음에 25년 차 이상 이런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을 했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지금 포항 북구의 상승 리딩하는 것은 20평 미만의 25년 차 이상 아마 재건축 아파트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8월달 거래량이 아직 수집은 안 됐어요. 수집 100%는 안 됐어요. 9월 30일이 되어야지 100%가 수집되는데 지금 거의 한 80% 수집되는 수준이라 봤을 때 1등은 경북입니다. 경북이고 2등이 제주 그리고 3등이 뭐 강원 이런 순서인 건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10년치 8월달 평균 거래량 대비 거래가 얼만큼 되는지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63.8% 그리고 제주도 63% 그리고 강원도도 61% 최근까지 강원도가 굉장히 거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1등을 이제 경북이 추월해서 경북이 1등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반면에 지금 전월세 거래량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제주가 223.4% 이곳은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지금 전월세 거래 비율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보니까 지금 충남도 좀 거래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 내려오니까 경남도 좀 높은 편, 그 다음에 전남도 좀 높은 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군구 단위로 지금 8월달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을 보니까 1등이 이제 포항 남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걸 보고 이제 오늘 컨텐츠를 구성을 했는데 8월달 거래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76.5%.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거래가 정말 안 되고 있구나. 이쯤 정도 되면 지금 뭐 한 150%에 넘는 지역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6월달부터 더 급감한 것 같아요. 6월, 7월, 8월 굉장히 급감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등이 시군구 단위로는 포항 남구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군산, 그 다음에 충주, 경주, 포항 이런 순서인데 이 포항은 지금 포항 북구를 포함한 거죠. 그래서 구분하자면 포항 남구가 1등이고 포항 북구가 10등입니다. 그래서 거래 비율이 그래도 전국에서는 지금 시군구 단위로는 거래 비율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전세도 보니까 지금 100%가 넘었어요. 남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래 비율이 높구나. 그러면 포항 남구에서 어떤 단지들이 좀 거래가 많이 되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지금 동해면에 있는 삼양 전원타운이라고 얘가 지금 요 기간 동안에 보니까 한 9건 정도 거래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 아파트를 이제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외진 곳에 딸랑 아파트 2동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래가 최근에 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거를 몰라 표본을 잡기에는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가격이 2,300만 원입니다. 평당 가격 아닙니다, 여러분. 평당 가격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21평이 2,300만 원이에요. 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동차 한 대 가격도 예를 들면 3000cc 자동차 한 대 가격도 안 되는 게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얘를 예외적으로 보고 두 번째 거래가 많이 되는 단지를 어디냐 보니까 남구 지곡동에 있는 효자그린 2차입니다. 얘가 지금 총 7건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요. 이게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여기 매매입니다. 여기 매매의 증감, 그리고 전세의 증감인데 상대적으로 매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 그런데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얼마냐 하면 한번 볼까요? 지금 플러스 2.8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한 달 기간 동안 다른 데는 거의 지금 보니까 5,500에 있는 이 단지 같은 경우도 제일 신천지 타운도 막 3.54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짧은 시간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구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매매는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 가격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만 볼 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구 지곡동에 있는 효자그린 2차 요 단지 한번 위치를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렇듯이 약간 택지 형태로 구축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구축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저도 이곳에 아주 오래전에 임장을 한번 갔던 기억이 나요. 여기는 정말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유해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뭐 PC방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트 빼고는 뭐 이렇게 그 1층에 애들 좋아하는 분식 가게 이런 것도 없어요. 그 정도로 아파트, 학교 요렇게만 딱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조그만하게 이제 상업지가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거의 아이들이 이제 학교
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이고, 지곡동 같은 경우는 구축이김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민들의 선호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약간 그 포스코 임직원들이 여기 좀 많이 거주를 했다라고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그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선호도가 예전에 높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단지인데요. 요 단지가 보니까 최근에 매물 건수가 다른 단지보다 좀 많아요. 뭐 단지가 크기도 하지만 매물 건수가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단지 차트를 뒤에서 좀 상세하게는 보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매가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전세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매매 전세가 거의 붙어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단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매매는 떨어지고 전세는 강하게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갭 투자들이 좋아하는 타이밍인 거죠. 매매는 떨어지고 전세는 오르고, 그래서 갭이 붙어 있는 그런 구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전세가 3억 6천, 그리고 매매도 3억 6,200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거의 매매 전세가 좀 붙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형태인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매물입니다. 매물을 제가 테이블로 정리를 해 보니까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가가 높은 게 3억 6천,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는 낮은 가격이 3억 7,500, 그리고 뭐 높은 가격은 한 4억 4천 이런 형태돼 있는데, 지금 매물 가격을 보게 되면 3억 7천대, 4억 4천대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가격 실현에 의한 매물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늦게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 낀 매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매물 가격이 싸다고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전세 낀 매물과 그리고 입주 가능한 매물들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돼.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싸게 나와 있는 것들은 전세 낀 매물일 수도 있고 급매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정상적으로는 한 4억 4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입주 가능한 그런 형태의 물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까 매물도 많고 지금 추이적으로 이렇게 지금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매물 가격을 충분히 내고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장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인 거죠. 왜냐면 매수자는 팔고 싶은데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매수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거래되기 좋은 그런 시장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 남구의 4분면 안에서 지금 시장 강도가 가장 강한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동해면입니다. 동해면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주거지로 좀 이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바닷가 근처에 뜨문뜨문하게 아파트가 있는 곳인데, 이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살펴보니까 공시지가 1억 이하이면서 약간 구축들이 있으면서 오션뷰가 나오는 그런 단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가격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5천억, 그 다음에 연일읍 뭐 이런 식인데, 지곡동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4분면을 그렸을 때 여기를 이제 저평가 구역이라고, 그리고 여기를 인기 지역이라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매매 같은 경우는 평균 이하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평균 이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오른쪽이 이제 전세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매매인데 전세가 지금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효자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는 안 움직이는데 매매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곡동은 어떤 지역이냐? 매매 가격으로 제가 4분면을 매겨보면 매매 가격이 가장 높은 것이 오른쪽, 그리고 전세 가격이 가장 높은 것이 이제 상위 쪽인데요. 그러면 지곡동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도 높고 전세 가격도 높은 지금 대장 지역인 거예요. 대장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지곡동에 있는 아파트가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이제 그 지역 실입주자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전세 살고 있었다 그러면 보시면 전세 금액으로 바로 매매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올라타는 그런 수요가 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럼 포항 전체의 멀티 차트로 시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과거 시장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앞으로 오는 시장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15년 하반기에 시장 강도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하락을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이렇게 평균 이하로 되면서, 그런데 지금 16년도 같은 경우는 물량이 적정 수요량보다 그래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15년도 조금 많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었는데 15년도에 분양하는 물량들이 거의 대부분이 미분양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분양이 적체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작 16년도에 입주 물량은 그래 많지 않았지만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이게 심리인 거죠. 심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분양된 아파트들이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하락이 깊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시장 강도가 이렇게 요 보라색 깔선이 영선입니다. 영선을 기준으로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고, 그나마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우하향, 그러니까 시장 강도 0 이하는 아니에요. 0 이하는 아니고 매매만 시장 강도 0 이하고,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지금 평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지금 이 정도면 정말 양호합니다. 다른 데는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가 지금 평균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1년, 22년도가 입주 물량에 비해서는 적정 수요량보다 물량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미분양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22년도부터 물량들을 이제 분양한 것들이 미분양으로 이렇게 적체가 되면서 거의 한 6,300세대 정도가 미분양으로 지금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포항 같은 경우는 필요한 수요량이 연간 한 2,5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00개에 거의 한 2배 가까운 물량이 지금 미분양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미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을 했는데 주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입주 물량에서는 좀 더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는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약간 지금 요 하락 구간이랑 지금의 요 그림이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유사하게 나오는데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 부분을 뒤에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요 당시에 그림 후가랑 요거랑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미분양은 증가는 지금 맞아요. 여기도 미분양이 증가하고 여기도 미분양이 증가하는데 요때 당시에 왜 물량이 그래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미분양이 발생을 했느냐, 그 이유는 임대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포항 남구의 적정 수요 입주입니다. 14년, 15년도에 분양하는 물량들 중에 거의 3분의 2가 임대 물량이었어요. 그러니까 14년은 3분의 2 정도 됐고 15년은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 물량의 임대 가격이 전세 가격이 굉장히 쌌습니다. 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지역의 분양 물량들이 거의 대부분이 미분양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의 임대 물량의 입지에 따라서 입주가 굉장히 좋은데도 분양 가격, 임대 가격이 굉장히 싸다 그러면 얼마 안 되는 분양 물량들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구축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23년도, 24년도에 입주하는 물량은 지금 14년, 15년도에 입주하는 물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다른 거는 뭐냐면 이때는 절대적인 값이 임대 물량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2년, 24년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14년, 15년도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조정받지는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울러 우리가 그 대체 지역이라 표현하는 거죠. 대체 지역인 물량들까지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포항 남구만 봤을 때는 물량이 그래 많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소화를, 그냥 앞에가 없기 때문에 상계를 시킨다 그러면 이제 소화를 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 북구가 물량이 좀 많아요. 이걸 대체 지역까지 제가 살펴봤는데 남구, 북구, 그 다음에 경주까지 살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 빨간 색깔이 포항 북구입니다. 그래서 포항 북구가 좀 많아서 입지가 떨어져 있거나 안 그러면 최근에 좀 많이 상승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일시적인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또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도 한번 볼게요.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지금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곳도 많고, 새로 신규 분양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분양을 해서 입주되는 시기가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지금 인허가를 냈다라는 것은 인허가를 내고 착공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인허가 내놓고 건설사들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인허가는 얼만큼 나와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 인허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를 내고 지금 이 물량들은 분양을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분양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략 지금 한 4,0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4,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남구에
1년에 필요한 수요량을 보게 되면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12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거의 한 3배 정도의 물량을 인허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구도 이게 분양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분양을 할 수도 있겠구나, 분양 대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잠시 좀 해봅니다. 그리고 대체 지역인 남구, 북구, 이제 경주시의 물량도 보게 되니까 지금 북구의 물량도 지금 인허가 물량도 한 5,000세대 정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포항에서 미분양이 나고 있는데 거의 한 4,000세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미분양이 소화를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기축들이 상승을 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분양이 어디에서 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되는데 거의 절대적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미분양 건수가 거의 한 4,300건세가 있는데 이 4,300세대 중에 거의 대부분이 북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남구 딱 하나 있습니다. 얘 빼고는 지금 전부 다 북구입니다. 그래서 남구에 있는 지금 더 트루 엘 포항이라는 이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세대수는 얼마 안 되죠. 255세대 이 단지만 미분양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북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의 흥해읍에서 좀 미분양이니까 좀 건수가 좀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남구에 있는 아파트의 미분양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보니까 한 3억 6천 정도 했어요. 34평형대가 그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지금 이제 미분양이 아닌 분양이 다 된 힐스테이트 포항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훨씬 지금 단지 수는 좀 더 많은데 아무래도 인프라는 여기가 좀 더 낫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대략 보니까 84는 없어요. 84는 없고 지금 이제 74죠. 74, 그러니까 29평. 얘가 지금 2억 7천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얘가 분양가가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뭐 절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싸죠. 지금 신축 아파트가 뭐 지금 건축비도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84가 3억대면 되게 싼 편인데 상대 비교로 봤을 때는 조금 비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옆에 있는 신축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신축이 대략 한 2억 4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분양가가 비싸서 미분양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북구에 미분양이 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택지 형태로 지금 이제 흥해읍 쪽에서 지금 물량들이 좀 비분양이 나고 있고 여기다 84가 보니까 한 3억 6천대 조금 싸다라는 느낌은 없죠. 그래서 다른 이제 신축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이 좀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구의 멀티 차트를 한번 볼게요.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거는 외직 매물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갔던 구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20년 12월에 요때 지금 투자자들이 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이제 법인이 아닌 이상 개인일 경우에는 아마 22년 12월에 이 매물들을 좀 내놓으려고 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지곡동 그리고 지금 북구 같은 경우도 이건 지금 북구는 아니지만 북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0평 미만 그리고 25년차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보니까 추세선이 이렇게 전세는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이 살짝 이제 보합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흐름을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시장 강도입니다. 시장 강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시장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 매매 전세 모두가 마이너스인 지역이 대잠동입니다. 대잠동이고 그 다음에 지곡동 같은 경우도 매매는 마이너스예요. 매매는 마이너스인데 전세는 지금 145, 시속 속도를 145km 달리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매매는 떨어지고 전세는 상승하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곡동에서 일어나고 있고 효자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도 전세도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도 전세도 지금 잠깐 마이너스 폭이 좀 깊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5천읍, 그 다음에 지곡동, 그리고 연일읍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매 전세가 그래도 전세가 좀 움직이는 편이고 지곡동 같은 경우는 전세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효자동하고 그리고 대잠동은 지금 마이너스 가격이 빠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가격이 빠지니까 가격 증감률을 봤을 때도 이렇게 쑥 빠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곡은 지금
전세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 5천억도 매매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흐름을 보게 되면 대잠동 같은 경우 전세 거래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8월 달이 집계가 다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60%인 거죠. 그 다음에 지곡동 같은 경우도 지금 100% 넘었죠. 106% 이런 식으로 지금 대잠동, 지곡동 같은 경우 전세 거래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근데 대잠은 아까 전세도 마이너스인 지역인데 거래는 잘 되고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매물 추이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대잠동도 그렇고 그리고 연일동, 오천읍, 그리고 지곡동, 효자동은 지금 매매, 그리고 지곡동도 매매, 요 두 개만 매물이 좀 쌓이고 있고 전세는 남구의 모든 지역들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지곡동, 효자동은 지금 매물이 좀 늘고 있다. 아무래도 수익 실현의 매물들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달 기간 동안의 시세를 좀 보게 되면 요거는 지금 못합니다. 9월 11일까지입니다. 9월 10일 마지막까지 8월 1일과 9월 11일 요 기간의 시세 증감률을 보니까 지금 동해면 지금 거래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여기가 조금 0.63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지곡 한번 볼까요? 지곡 같은 경우도 지금 0.02 거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전세가 2.46 그리고 아까 동해면 같은 경우도 2.36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 매물도 어떻게 빠지고 있는지, 이 매물이 빠진다라는 것은 실거래를 신고하기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시장을 읽을 수가 있는데 지금 효자동이 동해면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빠지고 있는 것 같고 효자동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18.5%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지네요. 마이너스 34.3% 정도입니다. 요 매물 같은 경우 이래 보시면 돼요. 8월 1일과 8월 10일에 매물 평균 건수랑 그리고 제가 오늘 요 화면을 제공하고 있는 시점에 매물 평균 건수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만큼 매물이 이제 등록되어 있던 게 빠졌나라를 보는 건데 지금 동해면, 효자면, 그리고 연일면, 지곡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매물들이 동단위로는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요. 경북은 매매 심리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 1등이 경북이고 그리고 경북 안에서는 지금 포항 남구가 지금 이거는 인구 필터를 제가 20만으로 걸었기 때문에 20만 기준입니다. 그래서 남구가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근데 그 속에서 남구 지곡동에 있는 효자그린이 보니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매매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세 수요자들이 지금 전세 가격으로 매매를 살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유가 있으신 투자자들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포항시 같은 경우는 21년, 22년이 적정 수요량보다 물량이 부족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 수요가 강하게 올라가겠죠. 하지만 2024년도에는 적정 수요량보다는 거의 4.5배가 많습니다. 특히 북구가 많죠. 북구가 많고 그리고 인허가 같은 경우도 물량이 지금 22년도 물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대략 지금 필요한 수요량은 한 11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한 4,000개 정도가 있으니까 이건 남구 기준입니다. 남구 기준으로 있으니까 좀 더 분양을 앞둘 그런 단지도 좀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분양이 지금 대부분이 북구이지만 지금 늘고 있는 그런 추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분양 되고 있는 이 단지들 좀 빠져줘야지 가격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얘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구축들은 매매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오를 거고 그런 현상들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구 지곡동 같은 경우 전세 시세 그리고 시장 강도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잠동, 지곡동, 효자동은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실거래가 비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4년도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는데 지금은 거의 풀피 형태로 투자가 가능하고 예를 들면 전세를 내가 2년 그 만기 시점에 같은 경우는 저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그때 좀 더 이렇게 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 좀 좋은 물건들, 특히 지금은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는 좀 더 가격을 내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선투자한다 그러면 뭐 그런 부분도 나쁘지는 않겠다, 전략적으로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긴 입주 공백기로 위해서 지금 전세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매매보다는 전세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항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93.33. 이게 평균이에요. 포항 남구의 평균입니다. 이게 포항 남구의 평균이고요. 북구도 마찬가지예요. 북구도 거의 40%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면 단지로 봤을 때는 거의 풀피 100%, 95% 이런 단지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전세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충분히 갈아타기 좋은 그런 시장이다라 볼 수가 있고요. 매매 가격은 하락, 전세 가격 상승, 투자자들이 갭 투자하기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향후 2년 후를 우리가 기약을 해야 되겠죠. 2년 후에 시장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만 24년도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고려할 때는 2년 후를 대비하고 매수를 검토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 내가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울러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포항이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는지, 아무래도 거래가 많이 된다는 것은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어느 정도 받쳐져야 돼요. 그래 실수요자, 투자수요가 모두 붙어졌을 때는 거래가 이제 폭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포항 남구 같은 경우는 21년, 22년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가 지금 전국에서 가장 강하고, 전세 수요자들이 전세 금액 고객으로 내가 바로 매매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지인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